건조증은 사실 이제 패턴이 비슷해요. 너무 건조하면은 상처가 나기 쉽고, 거기에 기스가 나면 균이 달라붙기 쉽고, 균이 붙으면 또 그게 이제 진물 나면서 염증이 생기고, 이거 악순환이거든요. 그러면서 염증이 생기면 다시 건조해져요. 안녕하세요. 당신의 리즈 시절을 돌려드리는 마이 리즈 스토리입니다. 겨울철 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 게 건조증 때문에 많이 찾아오세요. 건조증이 갱년기나 폐경기 여성들만 겪는 문제가 아니고 여성 호르몬 수치가 좀 낮은 젊은 분들도 꽤 많이 겪어서 이제 질 건조증 때문에 성교통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사실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다낭성이 깔려 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 초음파를 보면 이제 호르몬이 꼬여 있는 경우도 많은데, 어쨌든 뭐 겨울철에 피부가 건조해지는 건 사실 좀 당연한 증상이에요. 질건조증은 사실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드려보고 싶었어요. 질건조증이 사실 진짜 아프거든요. 건조증을 내비두면 완전 빨갛고 발바닥 뒤 각질처럼 진짜 칼로 베인 것처럼 아프다, 걸을 때마다 너무 힘들다, 앉아서도 베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계속 이렇게 통증에 시달리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가, 이런 얘기도 좀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건조증은 사실 이제 패턴이 비슷해요. 너무 건조하면은 상처가 나기 쉽고, 거기에 기스가 나면 균이 달라붙기 쉽고, 균이 붙으면 또 그게 이제 진물 나면서 염증이 생기고, 이거 악순환이거든요. 그러면서 염증이 생기면 다시 건조해져요. 꾸덕꾸덕 마르면서 비시어스 사이클을 계속 도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걸 좀 고리를 끊어줘야 되는데, 제가 항상 건조증 환자들 오시면은 안쪽이 드라이하게 말라 있어도 노랗게 녹색 냉이 묻어 있거든요. 그 균 검사를 꼭 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 때문에 건조해서 왔는데 균 검사는 왜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럼 이제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지금 건조해서 난 상처에 이 균이 붙은 지 오래되셨다, 그래서 지금 안쪽이 이렇게 시뻘겋지 않느냐, 이렇게 사진을 보여드리면 어그리를 하세요. 처음에는 그런 얘기 잘 안 하세요. 이제 몇 번 만나고 나시면 이제 말씀을 하시죠. 사실 이것 때문에 부부관계를 몇 년간 못했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그럴 때 이제 내진을 해보면 너무 굳어서 질 안에 링이 생겨 있어요. 그렇게 굳은 살이 생겨서 또 모양화가 돼버리면은 약물 치료만으로는 좀 힘들고, 히알루론산 주사를 좀 인젝을 해가지고 부드럽게 만드는 방법을 씁니다. 치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히알루론산 주사 치료, 에스트로겐 질정 치료, 외음부 수분 크림,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건조증이 꼭 나이 드신 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젊은 분도 많아요. 피임약 오래 드신 분들 중에 건조증 되게 많아요. 다낭성도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피임약을 너무 오래 먹어서 생기는 다낭성이 있거든요. 약국약 오래 먹고 생기는 PCO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질건조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너무 젊은데 질건조가 심하면 혹시 피임약 드시냐고 제가 여쭤봐요. 그래서 좀 바꾸셔야 된다. 내 몸에 필요한 에스트로겐에 비해 좀 낮게 드시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바꿔드려요. 그것도 여쭤보죠. 흡연하시냐? 흡연 여부는 왜 보는 거예요? 사실 호르몬제 쓸 때도 제일 무서운 건 혈전이에요. 이제 흡연은 사실 피를 되게 끈적끈적하게 만들고, 에스트로겐 지혈 작용도 되게 잘하는 거 알죠? 피를 좀 끈적끈적하게 만드는 변이 있거든요. 걔가 만나면 혈전의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흡연하는 분한테는 센 도수의 에스트로겐을 잘 안 드려요. 병원에서 처방받는 경부핀약은 괜찮은데 약국약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에스트로겐 용량이 좀 적어요. 그래서 약국 피임약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 약국 피임약은 저스트 피임, 내막을 얇게 만들어서 그냥 피임만 하는 거고, 뭔가 호르몬 교정을 하려면은 처방약을 드셔야 돼요. 도즈 자체가 달라요. 프로게스테론 10배 차이 나나? 그럴걸요? 유방암으로 타모xifen 드시는 분들은 에스트로겐을 말려버리는 약을 쓰기 때문에 질건조 엄청 호소하세요. 근데 타모xifen 드시는 분이 사실 유방암이 굉장히 많잖아요. 자궁 경부암, 자궁 내막암, 난소암을 합친 거에 3배가 유방암 환자예요. 숫자가. 유방암 환자가 그렇게 많거든요, 우리나라가. 타모xifen 드시는 분들은 내막 두께만 확인을 하는 게 아니라 건조증을 확인해줘야 돼요. 외음부 건조증을 유발하는 약물이 따로 있어요? 항히스타민, 아토피 있어가지고 항히스타민 드시는 분들은 건조증 심하지. 그분들은 이미 또 너무 긁어서 완전 코끼리 살처럼 까맣게 막 너무 안쓰럽지. 그 건조증이 있을 때 질 레이저도 도움이 되긴 하죠. 엄청. 그래서 나는 솔직히 말하면 질소프만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 질소프 자체가 히알루론산을 싸주는 것도 있지만 그냥 니들로 찔러주는 것 자체도, 그 니들링 이펙트라고 새살 올라오게 하는 이펙트가 굉장하거든. 그거보다 촘촘한 게 레이저잖아. 번갈아 쓰면 훨씬 좋을 것 같아. 지노베타딘 질정이 사실은 수술용 질정이에요. 걔는 우리 몸에 유해균, 유익균, 걔네들을 싸그리 박멸하는 그냥 수술용 베타딘이에요. 베타딘. 근데 그 베타딘을 너무 매일 쓰셔가지고 오히려 질내 균형이 깨져가지고 질염으로 오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지노베타딘이 깔끔해서 그걸 매일 쓰신다는 거야. 그러면은 유산균이 잘할 수가 없지. 그래서 내가 그거는 정말 수술할 때만 쓰는 거다, 온몸의 균을 싸그리 다 없앨 때만 쓰시는 거라서 차라리 ONG나
지노프로를 쓰셔라. 그래서 그분은 내가 아예 가인더스트 뿌려주고 지노프로만 드렸어. 그랬더니 났어. 질정도 약국에서 그냥 아무거나 사서 쓰지 마시고 처방받는 약을 쓰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약간 나이 드신 분들은 화상을 입어서 오시거든요. 너무 건조하고 가렵다고 뜨거운 물로 지져서 오시는데 원래 상처에 2차 감염이 생겨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뜨거운 물로 지지지 마시고 항상 미지근한 물, 서늘한 물로 헹구시고, 냄새에 민감하신 분들은 너무 빡빡 닦아서 각질이 떨어질 때까지 스크럽을 하고 오시는 분들이 또 계시거든요. 그것도 좋지 않습니다. 외음부는 진짜 약한 살이기 때문에 외음부 세정제로 살살살살 닦아주시고, 만약에 그게 정 안 되면은 샤워기 압력으로 그냥 흐르는 물로만 닦아주시는 게 깨끗하시고요. 마사지 오일 같은 거 냄새 난다고 바르시는 분도 계셨잖아요. 그런 거 절대 안 돼요. 바솔린 생긴단 말이에요. 제가 사실 추천하는 건 제모를 일단 싹 하고 수분크림을 열심히 바르는 거. 그 1번입니다. 그게 사실은 맞아요. 왜냐면은 이 털에 트랩되는 균이나 물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제모하고 그냥 열심히 수분크림 바르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가 무슨 약물을 먹고 있는지도 의료진한테 전달을 잘 해주셔야 되고요. 의외로 건조증이 너무 안 나서 여쭤보면은 약을 막 드시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충돌하는 약들을. 어떤 약을 복용하고 있는지도 되게 중요하고요. 꼭 끼는 옷도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외음부에 생기는 모든 피부 트러블은 사실 질염이 원인인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냉이 피부에 묻어서 피부염을 만들거나 외음부 건조증에서 뾰루지를 만드는 경우도 되게 많기 때문에 일단 질염 관리 잘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너무 빡빡 닦지 않는 거, 껍질을 벗겨지도록 닦지 않는 거, 뜨거운 물에 지지지 않는 거, 습한 채로 두지 않기. 근데 어쨌든 이제 중요한 거는 사실 질건조가 만약에 부부관계까지 안 되는 지경까지 되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나이가 들고 건조증이 생겼다고 부부관계를 일방적으로 피하지 마시고, 요새는 얼마나 산부인과도 많고 질건조증 치료가 많습니까? 그거 열심히 치료하셔서 부부생활 하시면 오히려 사이 더 좋아지는 경우도 되게 많고 하니까, 부부관계가 안 된다 하시면 건조증 치료는 반드시 꼭 염두에 두시고 열심히 적극적으로 치료 받으시기 바랍니다.